정확히 3년간 매일 새벽 4시. 비가 쏟아져도, 눈이 펄펄 내려도, 추석이나 설날에도 단 하루도 예외 없이 한 할머니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러지? 정신이 좀 이상한 건 아닐까? 심지어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왜 사거리 한 지점에서만큼은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는지를, 왜 민우야라는 이름을 애절하게 부르는지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1095일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새벽의 목격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은행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32살 민수입니다. 24시간 편의점 덕분에 민수는 새벽 시간대도 자주 깨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죠. 처음 본 건 3년 전 3월 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민수가 야식을 먹으며 편의점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는데 한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어요. 70대로 보이는 키 작고 마른 할머니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이렇게 일찍 나오나? 민수는 그냥 구청에서 파견 나온 청소원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그 할머니는 계속 나타났어요. 정확히 새벽 4시. 단 5분의 오차도 없이. 이상한 점들.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구간이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다른 청소원들은 넓은 구역을 담당하는데 이 할머니는 딱 민수네 편의점에서 시작해서 사거리까지 불과 200m 남짓한 구간만 청소했습니다. 다른 골목은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로 이상한 건 청소하는 순서였습니다. 항상 똑같았어요. 편의점 앞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세 번째 골목, 그리고 마지막에 사거리. 마치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듯 정해진 순서대로만 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한 건 사거리에서의 행동이었어요. 다른 곳은 그냥 쓸고 지나가는데 사거리에만 오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그곳만은 정말 꼼꼼하게, 마치 소중한 뭔가를 닦는 것처럼 청소했습니다. 민수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해 봤어요. 거기서 새벽 청소원 파견 나오나요? 아니요. 저희 쪽에서는 그런 분 안 보냈는데요. 혹시 어디서 보셨어요? 은행동 사거리 쪽에서요.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이 아닌 것 같은데 개인이 하시는 것 아닐까요? 개인이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 남의 동네를 청소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민수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검은색. 얼굴은 늘 슬퍼 보였습니다. 특히 사거리에서 청소할 때는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가끔씩 혼잣말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한 이름을 불렀어요. 민호야. 민호. 그게 누구일까요? 할아버지, 아들, 아니면 손자. 민수의 아내 지영도 할머니를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 할머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 왜 매일 저렇게? 나도 모르겠어.
근데 뭔가 불쌍해 보여. 슬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 계속되는 의문.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비가 와도 나타났어요.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태풍경보가 내린 날에도,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지쳐 보였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었지만, 그래도 나왔어요. 특히 겨울이 되자 더 가슴 아픈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에도 할머니는 나타났어요. 꽁꽁 언 길을 미끄러지면서도 장갑도 끼지 않은 빨간 손으로 눈을 쓸어냈습니다. 할머니, 이런 날은 쉬세요. 민수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숙이며 더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저 할머니 때문에 새벽잠을 못 자겠어. 빗자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혹시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우리 아파트 앞으로는 오지 말라고 해야겠어. 하지만 민수는 할머니를 보며 점점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분명 남들이 모르는 절절한 사연이 있다고. 두 번째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나타났어요. 이제 동네에서는 할머니를 새벽 청소부, 이상한 할머니, 미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은 곱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는 듯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사거리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거리에 오면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하고, 더 슬퍼 보였습니다. 사거리에서의 할머니만의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먼저 그 지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쓸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으로 하나하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휴지 한 장까지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그 자리에 손을 올리고 잠시 기도하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수는 할머니가 사거리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자리를 닦으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더 일찍 나갔어야 했는데. 민호야. 민호야. 할머니 정말 미안해.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 애절해서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특이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사거리에서 청소할 때만 중얼거렸어요. 다른 곳에서는 조용히 청소하지만 사거리에 오면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또 왔어. 오늘도 깨끗하게 해놓을게. 이제 안전해. 다른 아이들은 다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매일매일 와서 깨끗하게 해놓을게. 너만 믿고 있으면 돼. 민수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민호라는 사람과 그 사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진실을 찾아서 용기를 내서 할머니께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할머니가 사거리에서 청소를 마치고 일어날 때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마치 무슨 나쁜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끄러우셨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는 왜 매일 이렇게 힘든 일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세요? 할머니의 눈에 순간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민호가 누구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할머니가 자주 부르시던데요. 민호야, 라고.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민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민호가 누구길래 할머니가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할머니에 대해서는 불평만 늘어놓았어요. 그 할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새벽마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 정신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닐까? 동사무소에 민원 넣어야겠어. 우리 동네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민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에게 분명 깊은 사연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쫓아내려고만 했어요. 민수는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곳곳을 다니며 3년 전 이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선 가장 오래 이 동네에 산 사람들부터 찾아갔습니다. 30년째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김영희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 혹시 그 새벽에 청소하는 할머니 아세요? 김영희 아주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그 할머니. 순이 할머니 말이지. 순이 할머니요. 박순이 할머니.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다르셨는데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조용하고 평범하게 사셨지. 가끔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다니는 걸 봤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 손자요? 김영희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민호라고.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 할머니하고 참 가깝게 지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가?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지.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민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김영희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3년 전쯤부터 못 본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할머니도 완전히 달라지셨어.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말도 없어지시고 웃는 것도 못 봤어.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매일 새벽에 저렇게 되신 거야. 민수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15년째 이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정민 씨를 찾아갔어요. 혹시 3년 전에 이 근처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정민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 때문에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정민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3년 전, 정확히 3년 전 이 근처에서 정말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통사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학원에서 늦게 끝나고
집으로 가던 아이가 사거리에서 대형 트럭과 이정민 씨는 말을 계속하기 어려워했어요. 그 아이가 혹시 민호였나요? 아,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셨나 보네요. 맞아요. 민호라는 아이였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민수는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의 진실. 어떤 사고였어요? 당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렇게 조심스럽고 똑똑한 아이가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정민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아니, 요즘 아이들 학원이 정말 늦게 끝나잖아요. 민호도 수학학원에서 늦게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혼자요? 아니요. 할머니가 데리러 나가셨어요. 그 나이에도 새벽에 손자를 맞으러.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거리에서 할머니와 민호가 만났대요. 집까지는 정말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정민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 밤의 일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슴을 저미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3년 전 3월 15일, 민호는 수학학원에서 늦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6학년이었던 민호는 매일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73세의 박순이, 할머니는 손자가 걱정되어 데리러 나갔습니다. 그 나이에도 새벽에 손자를 맞으러 나가는 할머니. 오직 민호 하나만을 위해 살았던 할머니였어요. 민호의 부모는 모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가 혼자 민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전부였고 할머니는 민호의 전부였어요. 사거리에서 할머니와 민호가 만났습니다. 집까지는 불과 50m 남은 상황이었어요. 민호는 할머니를 보자 기뻐하며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맞았어요. 민호는 할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서둘렀어요. 할머니보다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대형 트럭 한 대가 있었어요.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졸음운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시속 80km. 민호는 미처 트럭을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10m 뒤에서 그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호야, 위험해. 민호야. 할머니가 목이 터져라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민호는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겨우 12살. 6학년이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갈 나이였는데 꿈도 많았고 미래도 밝았던 아이였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할머니는 3일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민호를 따라 돌아가실까봐 걱정했어요. 실제로 할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갔어야 했어. 내가 민호 손을 잡고 있었어야 했어. 길이 더러워서 민호가 미끄러진 거야. 자갈이 있어서 넘어진 거야. 휴지가 날려서 민호가 놀란 거야. 내가 더 깨끗하게 해뒀다면 민호가 안전했을 텐데. 가족들은 할머니를 말렸어요. 사고는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그냥 불운한 사고였다고. 술 취한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길을 깨끗하게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매일 청소했다면 민호가 안전했을 거야. 이제라도 해야 해. 다른 아이들이 다치면 안 돼. 그리고 어느 날부터 매일 새벽 그 자리를 청소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말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계속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민호처럼 다치면 안 돼. 내가 매일 깨끗하게 해놓을게. 민호한테 약속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3년 동안 저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열이 나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에 나가서 그 길을 청소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민호처럼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호에게 속죄하면서 이해와 화해. 민수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내 지영에게 할머니의 진짜 사연을 모두 털어놨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완전히 오해한 거구나. 손자를 그렇게 보내고 3년째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거였구나. 민수는 자책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이상하다고 하고 불편하다고 할 자신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뭔가 해야 해. 할머니가 계속 혼자 이 고통을 견디시면 안 돼. 3년이면 충분해. 이제 할머니도 놓아주셔야 해. 할머니가 계속 자책하시면 민호도 편히 쉬지 못할 거야. 지영도 동의했어요. 맞아. 민호도 할머니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할머니께 알려드리자. 우리가 진짜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할머니 혼자 짊어지실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해. 민수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할머니의 진짜 사연을 하나하나 알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점점 할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3년 동안 혼자 그런 고통을.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상한 할머니에서 불쌍한 할머니로. 그리고 존경스러운 할머니로.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 이제 우리가 나서야지. 함께하는 새벽. 다음날 새벽 4시. 민수와 지영, 그리고 동네 주민 10여 명이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모두들 청소 도구를 들고 나왔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거리에 나와 있다니. 할머니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앞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세 번째 골목, 그리고 마지막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으려고 할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또 소음을.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나왔어요. 도와준다고요? 할머니, 저희가 알고 있어요. 민호 이야기. 3년 전 그날 밤 이야기. 할머니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그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제가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제가 민호 손을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하지만
하지만 제가 더 조심했다면 할머니가 3년 동안 이렇게 해주신 덕분에 이 길이 정말 안전해졌어요.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 안전하게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민호도 할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셨으니까.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몰라서 죄송했어요.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할머니가 혼자 짊어지실 일이 아니에요. 슈퍼 아주머니 김영희가 말했어요. 할머니, 민호가 정말 착한 아이였죠. 저도 기억해요. 할머니한테 정말 효자였는데. 카페 사장 이정민도 말했어요. 민호는 분명히 할머니가 이제 그만 자책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할 거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동네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호를 기억하며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할머니도 더 이상 새벽에 혼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머니 얼굴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민호야,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 이렇게 좋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도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어도 돼. 할머니가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어. 민호를 기억하며 6개월 후 그 사거리에는 작은 표지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민호를 기억하며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은행동 주민 1동.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화분도 하나 놓여 있어요. 할머니가 매일 물을 주고 있는 화분. 민호가 좋아했던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며 민호와 대화를 나눠요. 더 이상 새벽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에 민호야,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할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동네 분들이 이렇게 좋으신 줄 몰랐어. 너도 기뻐하지. 우리가 배우는 거.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뒤에 이처럼 깊고 아픈 사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편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혼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닐까요? 민호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할머니의 사랑과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어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